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거제 한 아파트 앞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틀째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긴 장마의 태풍까지 겹치며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를 비롯한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 사실을 숨겼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립고 관계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거제 한 아파트 앞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사태 피해 현장에선 중장비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제의 한 아파트 인근 산자락이 폭탄을 맞은 듯 움푹 패였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폭우에 절개지가 붕괴되며 나무와 함께 토사가 아파트 입구로 쏟아진 겁니다. 절개지 붕괴로 토사가 흘러나오면서 아파트 3층 높이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쏟아진 토사가 아파트를 덮치면서 주차된 차량 세대가 심하게 부서졌고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도 토사에 휩쓸리는 등 아파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가 컸던 7세대 주민들은 집 대신 임시 거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급하게 몸만 나와서 친정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오늘 왔는데 집이 지금 너무 엉망이고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집에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쌓인 토사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지만 1,000톤이 넘는 토사를 치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방까지 흙이 들어온 저층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산사태의 원인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물기를 머금은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산사태 취약 지역은 아니었지만 하이선 상륙 당시 거제에는 시간당 6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긴 장마 때문에 토사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하이선 때 시간당 60mm가 넘게 왔습니다. 시간당 60mm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토사가 썰려 내려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지질 조사 등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내 7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예찰 활동과 현장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며 올해 농작물 피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과수 농가들은 낙과에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부러지는 피해를 입어 농가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인데요. 밀양의 특산물 얼음골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농사에 손을 놓고 있는 농가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500m 고지, 밀양 얼음골 사과 농장입니다. 사과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누워 있습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이 강한 바람으로 경남을 휩쓸자 나무 1,300여 그루가 맥없이 쓰러져 버린 겁니다. 5년 만에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던 김선암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3년은 수확이 어려워진 상황. 처참한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심정이야 지금 뭐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내년에 다시 이거 다 전체 다 드러내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식재하려고 하면 또 3년 4년을 기다려야 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지. 올 추석에 맞춰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던 다른 농가도 재배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긴 장마에 사과들이 탄저병에 걸린 데다 그나마 멀쩡한 사과조차 태풍으로 낙과했기 때문입니다. 빨갛게 잘 익어가던 사과들이 이렇게 태풍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수년간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말할 정도입니다. 장마에 잇따른 태풍으로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으로 농장의 사과나무 전체가 쓰러진 곳만 5곳입니다.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농작물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이 마련돼 있지만 매년 보상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탓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농장의 경우 내년 농사를 보장할 수조차 없어 농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가능성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지금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자꾸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농약값은 점점 올해도 더 많이 들었고, 그러다 태풍까지 와서 이렇다 보니까 좀 피해에 좀 가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좀 보상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봄철 냉해에 장마 기간의 탄저병, 이제는 태풍까지 유례없는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얼음골 사과 농가들.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연이은 태풍에 정신없던 순간에도 경남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지난 주말을 지나며 다소 주춤한 양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최근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서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그리고 부산 오피스텔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 증가세는 잠시 멈췄습니다. 경남에서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 소식이 나온 건 지난 3일인데요. 한 명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 늘면서 8일 오전 기준 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7명이 참석자고요. 1명이 접촉자인데 참석자 7명의 접촉자가 30명, 동선 노출자가 111명이어서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확진된 접촉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오피스텔과 관련한 경남 확진자는 3명인데요. 1명이 방문자이고 2명이 접촉자입니다. 사실 한 접촉자의 동선에 마을 경로당이 있어 긴장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접촉자 40명, 동선 노출자 33명 가운데 확진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 사업 설명회 관련해서는 확진자들의 검사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도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는 대구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자 바로 재난 문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회 참석자들의 검사를 당부해 왔습니다. 경남에선 경남 지역 참석자 7명이 모두 확진됐는데요. 참석자 중 일부는 같은 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했다고 보고 확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2단계를 연장했습니다. 기간은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인데요. 대구 사례처럼 경남에서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의 집합이나 영업 행위는 물론이고 도민의 이런 다른 지역 관련 행사 참석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고위험 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는데요.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집합금지가 집합 제한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수 기자였습니다. 창원시가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참석을 숨겼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 3명을 창원 중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3명의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이들이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참석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자와 접촉한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관련 광복절 광화문 집회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석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인솔자 9명과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1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19명과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남도와 연락이 닿지 않는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참석 의심자 85명 중 83명의 소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창원의 한 사립고 관계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교사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립고 관계자 A씨는 해당 브로커와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 걸쳐 사립고 정규교사 채용시험 응시자로부터 채용 청탁금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시가 6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자연재해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6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조성했으며 향후 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 자금은 제조업 300억 원과 함께 비제조업에도 300억 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한도액은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1억 원으로 2차 보전율은 3.5%,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1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함안군 보건소가 8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생활을 하는 만 14세부터 18세까지, 만 62세부터 64세 어르신까지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됩니다. 예방접종은 8일부터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 미만의 어린이 중 처음 받거나 2회 접종을 하는 어린이가 대상이며 그 외 어린이나 청소년, 임신부는 오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창원시가 8일 여성 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창원시는 모두가 행복한 젠더시티 창원을 목표로 5가지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창원시와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성평등 도시,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24시간 안전한 도시 등 여성 친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창원시는 이달 신청서를 내고 여성 친화 도시 지정에 도전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영시가 도산면에 있는 섬인 연도와 읍도를 다리로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영시 도산면 연도와 읍도를 잇는 연륙 보도교 사업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연륙교 개설 사업은 모두 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2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연륙교를 포함해 두 섬과 도산면 해안가를 따라 2km 길이의 산책로도 새롭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창원시청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K3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승 2무 2패로 리그 1위를 달성한 김해시청은 창원시청과의 경기에서 후반 2분 박희성의 결승골로 승리했고 창원시청은 4승 5무 6패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제시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청소년 정책 제한 공모전 접수 기간은 오늘 30일로 연기했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새로운 거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